네, 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밌는 주제인데요. 재미있기도 하고 심각한, 자, 도박을 끊었다는 착각. 네, 도박을 끊었다는 착각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 불법 사채를 내가 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서 원금도 반환받고 어려운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박에 대한 충동 절대 없고요. 도박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적 압박감이 없어지니까. 두 번째, 부모님이 대리변제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쉽게 난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채권 추심이 도박 생각이 쑥 없어집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당해서 본인이 유치장에 잠깐 갔다 왔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서 그 공포와 불안함 때문에요. 내가 실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쵸?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도박 충동이나 도박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유부남들 걸렸어요. 도박한 사실을. 그런데 와이프가 이혼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그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한테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쥐구멍이 어디냐 이렇게 막 힘들고 자식 보기도 안타까워서 그럴 때도 도박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실질적인 예인데요.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내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거나 그래서 몸이 갑자기 암이 왔습니다. 아니면 어디가 크게 잘못돼서 육체적 고통이 들어왔을 때 그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도박 충동 없어집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회고 찬스인데요. 충동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날 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 저희 상담실을 찾아오고 부모들이 보호자들이 도박 치료를 권유했을 때 강하게 거부하거나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죠. 이미 나는 도박 끊었어. 이 일로 인하여 난 정말 안 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거기에 다 착각에 빠지는 거죠. 네.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몇 년 이상으로도 도박 충동이 없고 열심히 사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의 모습 그대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아픈 데 있을 때 다른 데를 막 때려가지고 더 큰 고통이 있으면 이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 있죠. 주사 맞을 때도 막 그 간호사분들이 그 주사 맞는데 막 세게 탁탁 때리다가 탁 들어가면 주사 바늘 언제 들어갈지 모르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라면이 끓여 먹고 싶어서 밤에 이걸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욕구와 싸움하다가 결국은 지어서 부엌에 살균선을 기어가서 이제 밤에 오늘이 마지막 라면이야 그러고 라면을 끓였는데 갑자기 가스 버너에서 불이 뽕 터져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 순간은 그때 식욕은 싹 사라집니다. 그쵸? 그리고 다이어트 성공한 게 절대 아니죠. 어떠한 그 욕구가 더 큰, 그러니까 크게 작용하는 욕구, 공포든 불안이든 눌렀을 경우에 도박 충동이나 도박의 욕구는요, 당연히 생리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더 큰 자극에 의해서 눌리죠.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그렇고요. 아예 뇌의 충격으로 상당 기간 교통사고로 나서 그 뇌사 상태죠. 혼수 상태로 한 달 이상 그 입원했던 분들이 깨어나셔가지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신병원에 뭐 몇 번을 입원했던 분도요. 그 일 이후에 충동이 사라져서 1년 6개월 정도 정말 도박을 끊었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랑 상담을 하게 된 이유는 1년 6개월 만에 재발을 한 거죠. 예. 그게 어쨌든 간에 도박 중독은 생리적인 문제의 불균형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욕구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욕구가 있을 때 대처하는 것은 그 무엇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 평상시 삶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생활 패턴을 바꿔가야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에 대응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꾸만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택하는 생활 양식이 뭐냐?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빚이 우선이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의 문제는 도박 중독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뭐 과소비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 극복 프로젝트가 되고 경제 살리기 운동이 되는 거겠죠. 그게 도박 중독자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고요. 도박 중독 치료가 가장 어려운 이유입니다. 내가
도박 중독 치료의 욕구를 느끼지 못하지만 미루어 짐작해서 좀 발달된 인지로 인하여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욕구가 없지만 욕구가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지금 당장 나한테 이익을 오는 경제활동이 아닌 내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을 해야 되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렇죠.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패턴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그것이 10번, 20번의 재발을 통해서 그제서야 느끼는 분들은 제 말에 격한 공감을 하실 거고요. 이제 처음으로 그런 어떤 채권 압박이나 어떤 이런 가정 불화나 도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됨으로써 생긴 그 공포감으로 도박 중독이 떨어진 분들은요, 자기는 절대 도박 중독에 인정을 못합니다. 그때는 도박 중독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남들보다 빠르면 조금이라도 가족에게 상처를 덜 주고 경제적인 피해가 작은 상태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남들보다 더디거나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사고가 안 되는 분들. 미루어 짐작해서 그 문제를 내 생활 패턴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구나. 그 부분을 건들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자기도 모르는 이유 때문에 뭐 계속 그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게 되겠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박이 자꾸만 터진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유일하게 그 충동이 없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객관적으로 대화가 되고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뇌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도박의 충동에 힘들지 않게끔 멈춰졌잖아요, 일단은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 사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불법 사채를 저와 같이 올바른 방법으로 어렵지만 노력하셔서 해결하시면은요, 도박을 다시 안 할 거다? 절대 아닙니다. 다음도 또 다른 다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셔서 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겠지만 제가 굳이 그 자신감을 꺾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네, 지금이 찬스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경제적 활동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같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인 도박 중독의 문제를 치료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도박을 끊었다는 착각. 정말 안타깝지만 이 착각이라도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그때가 착각임과 동시에 어떤 분들에게는 도박을 끊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통이 사라졌을 때 도박 충동이 올라오는 시점에 그때 당시에 내가 예전보다 훌륭한 사람이 돼 있는 거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절대 평상시 삶에서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도박을 끊었다는 착각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또는 가족들이 그 말을 믿고 그렇게 그분들의 방법을 지지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잠깐의 어떤 그 평화를 누리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그 뒤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뒤에는 다시 큰 재발이라는 게 놓여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시간을 내셔서 본인 회복을 위한 그 물리적인 시간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